사건이 발생하고 정말 이례적으로 법안도 발의되고 네. 대부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10일 기존에 있었던 것을 더 가중처벌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부상사고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에서 3천만 이하의 벌금형이던 것을 그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에서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요. 사망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형에서 무기에서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었고 또 제2윤창호법이라 그러는데 음주운전 처벌 단속 기준을 기존에는 0.05%에서 0.03%로 떨어뜨리면서 강화시킨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단속 기준도 강화하고 처벌 규정도 더 세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음주운전이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한 15% 정도 줄었고요. 음주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한 19% 정도 줄었거든요. 확실히 효과를 보고 그렇죠. 있네요. 우리나라 전체 이제 교통사고 건수는 1%밖에 안 줄었는데 음주교통사고 건수는 19%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정책은 정책이지만 이제 또 단속이 중요합니다. 이 단속 기준이 좀 센 나라가 아무래도 음주사고가 적게 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이제 단속 기준이 0.08이에요. 네. 이런 나라들은 음주사고율이 한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속 기준이 뭐 0.02 이런 나라는 뭐 9에서 한 19% 그러니까 20% 미만 정도 이렇게 그 단속 기준이 이렇게 더 셀수록 사고는 적게 납니다.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훨씬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가지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인데요. 하지만 처벌은 강화됐지만 실제 양형 기준은 아직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10명 중 6명은 후유장애를 겪고 또 2명은 사고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혼자였던 피해자 중에 5%는요, 사고 후에 배우자와 헤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마. 제가 더 소름이 돋아요, 화면 보면서. 예비 신부. 운전을 멈춰주세요. 우리 아이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제발 멈춰주세요. 엄마가 많이 미안해. 바로 요 지점에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고로 다리를 다들 이래듯이. 난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관광버스가 오면서 차가 지그재그로 와. 술 먹었구나 그러고 내가 먼저 피했지. 피하는 순간 와서 친 거야. 년 4월 12일 날 38년 된 거야. 생각도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게 다시 떠오르고 생각이 안 날래 안 나치고. 사고 당한 날은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으시겠죠. 저게 이제 일종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 증상이기도 하죠. 그 네. 사고의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아휴.
아우, 숨차. 이제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병원에서 병간호도 몇 개월 안 하다가 그냥 가버려. 그때 당시. 이제 한참 때니까는 여자도 들어갔지. 이제 내가 이제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냥 나도 모르게 와요. 상상통이 막 와. 이 발꼬락석은 있는 것처럼 비틀고 지 혼자 한 실제 고통을 20도까지 느끼는. 20cm 이상 없는 부위인데도 있다고 느끼고 아파가지고. 일반 진통제로 되지 않고 뭐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진통제. 이건 잠이 안 와서 이건 저 천시. 아, 천시. 내가 이제 정신 차릴 때요. 왜냐 아줌마가 와서 이제 한참 쳐다보더니 우리 식구들한테 그냥 합의 봐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응. 마누라구나. 무슨 사람만 빼놓고 보자고. 빼주니까 그날 밤으로 도주해버린 거야. 어머, 이거 어떻게. 그걸 내가 경찰서 들어가서 주소를 찾아갖고 거길 쫓아갔더랬어요. 가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건어물 장사를 그렇게 크게 해요. 그 근처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만나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왔죠. 이틀인가 있다가. 잊어버리자 그러고 처음에는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고 방탕생활을 무척 했어요. 어거지로 참고 그냥 세상 사는 거죠. 앞으로 죽을 날만 며칠 남았는데 내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어요. 사망사고인데 집행유예. 좀 힘든데 힘들면 이제 성장하지 않습니까? 강해지니까 힘들수록 강해지니까. 네.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약해지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 정도는 하고 싶으니까요. 보통 사람 이상으로 지금 운동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사실은 보통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보통 사람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사실은 슬픈 거죠. 사고 나기 전까지는 뭐 장애인들이나 휠체어는 눈에도 안 들어왔거든요. 제 삶은 그때 끝났고요.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집에 왔네요, 그죠? 2시간 반이 걸린 것 같아요. 그죠? 말 걸리죠.
여기 아랫부분 요 부위가 제일 시리고 저리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생 다리를 갖다 그냥 사고가 나서 그냥 절단이 됐다 보니까 칼로 베인 것처럼 막 확 지나가는데 칼로 베인 것처럼 이 아래 다리 이 부분을 이제 이식을 했거든. 피부 이식을요. 작은 염증이라도 생기면 또 절단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 관리를 되게 잘해줘야 돼요. 재활 과정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머. 저분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재활을 해야 되겠다. 그쪽이 많이 꺾여 있다.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잊을 수가 없죠. 그때 새벽 5시 좀 넘은 시간 눈물이 날짜 얘기하니까 눈물이 날라 그래. 그때 생각이 나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인터뷰하는 이유가 저희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타는 이제 살짝 정차돼 있는 상황? 근데 뒤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는 찰나에 와서 바로 첫째 판이 2월경에 열렸거든요. 그때 처음 가해자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한 번을 찾아온 적은 없어요. 가해자 본인이. 용납이 안 되죠, 사실. 용서가 안 돼요. 네, 사실. 포차를 운영하셨고 거의 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오셨던 거거든요. 이거는 지나가다가 정말 강도가 들고 너 돈 내놔, 칼질로 죽이고 이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사실. 그거는 그냥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처벌이 정말 약한. 저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거 보면 모든 이벤트는 술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뭐 잘못을 저질러도 다 술김에 했다고 나오니까 그런 분위기 상에서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제 노력하시는 거는 좋은데 안 바뀐다고 보면 저는 안 바뀔 거라고.